충남 지역 시민단체가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폐지안 청구 과정이 위법했다며 판결 전 발의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서해안 최대 복합관광단지가 보령 원산도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1,500여 개 개수를 갖춘 리조트와 스포츠 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줄다리기가 인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를 비롯한 국내 줄다리기의 유래와 가치, 뉴스토리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가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와 발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충남 지역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위기 충남 공동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조례의 폐지 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조례의 폐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 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들은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폐지안 수리와 발의 처분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하루 최대 10,000명 이상이 즐길 수 있는 서해안 최대 복합 관광단지가 보령 원산도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은 15일 원산도 오봉산 해수욕장 일원에서 소노 호텔앤리조트 관광단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기공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춘희 대명 소노그룹 회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관광단지에는 1,500여 개의 객실을 비롯해 대명 소노그룹 최초의 6성급 숙소와 스포츠 복합시설, 해양 레포츠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충남은 원산도와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국제해양 관광 벨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산도와 안면도가 종합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세계인들이 찾는 휴양 관광 도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리 배출이 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크게 나아진 건 없다고 하는데요. 이미정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들이 골목 여기저기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먹다 남은 음식물과 플라스틱이 뒤섞여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뭐 종량제 봉투 사용도 안 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지독한 악취에 초파리가 들끓습니다. 거긴 또 인도거든요. 사람 다니는 인도에 그게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빨리 치워주던가 아니면 거의 못 버리게.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에 단속반과 동행해봤습니다. 불법 투기한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 쓰레기를 헤집어 증거를 찾습니다. 담배꽁초만 무더기로 나올 뿐 영수증 등 증거가 될 만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동안 단속에 나섰지만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안 나오면 불법 투기한 사람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도 있고 있으면 또 한두 건. 일반 가정끼리 버리는 데는 찾기 힘들다고 보시면. 올해 8월까지 당진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1,700여 건. 이 중 적발에 성공해 과태료를 물린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고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은 분리해 버려야 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당진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는 몇 년째 줄지 않고 있는 상황. 당진시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새로 마련하는 등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60원, 이 종량제 봉투 가격입니다.
적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도 줄다리기 해보신 적 있죠? 그럼요. 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진짜 음. 친구들이랑 열심히 으쌰으쌰 했었죠. 맞아요. 모두가 다들 경험 가지고 계실 텐데 최근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줄다리기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줄다리기의 유래와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세 번째 게임으로 등장한 줄다리기. 상대 팀보다 힘적으로 열세였던 주인공의 팀이 기지로 간신히 이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긴장감이 넘치는 줄다리기에 전 세계인이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 줄다리기는 학교와 회사 등 체육대회가 열리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구성원의 단합심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큰 행사는 전부 줄다리기가 있죠. 거기는 애줄다리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줄다리는 본래의 뜻은 하나로 마음을 뭉쳐서 화합 단계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줄다리기만큼은 상대편을 내 편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감흥시켜서 화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뜻이 줄다리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다리기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시작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줄다리기를 처음 시작한 정확한 나라와 지역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베트남 등 벼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곳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는 이제 농경 문화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에서 옛날부터 시행해 오던 그 민속 놀이인데 줄다리기 전 유래나 그 정확한 근거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유래가 다 달라요.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국여지 승남에 처음으로 줄다리기가 언급됐습니다. 논농사 비중이 큰 중부 이남 지역에서 성행한 놀이로 충남 당진과 전북 김제, 경남 의령과 밀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즐겼던 것으로 기록됐는데요. 지역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의 감내 개줄 당기기의 경우 마주보고 당기는 일반적인 줄다리기와 달리 줄을 어깨에 걸고 엎드려서 서로 등을 쥐고 끄는 방식입니다. 의령 큰 줄 당기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줄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500년 역사와 가장 큰 행사로 유명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재미있는 다양한 설화도 존재합니다. 배틀설화하고 진해설화하고 두 가지의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틀설화는 이 지역이 배를 짜는 형국이다 해서 배틀설화고요. 진해설화는 저희 줄이 진해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진해와 비슷한 줄을 만들어 다리면 우리 지역, 우리나라가 평안하다고 해서 저희가 진해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는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평안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우리나라와 베트남, 필리핀과 캄보디아 4개국 공동으로 세계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줄다리기는 누구나 혼자 할 수 없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화합 단계의 정신이 제일 큰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줄다리기를 통해 구성원의 마음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 다가오는 명절 가족들과 줄다리기 축제와 박물관에 방문해 단합의 가치를 느껴보는 건 어떠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데요.
뒤이어 진행 중이던 차량이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주의함, 딴짓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저녁 시간대 당진의 한 도로, 직진하던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본선에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합류 도로의 경우 본선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합류 차량이 직진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열렸습니다. 네, 방송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인 가운데 케이블 TV 업계가 처음으로 공동 부스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 에이스페어의 슬로건은 콘텐츠 다이브. 디지털 트윈과 인터랙티브, 버추얼과 엔터테인먼트의 영어 앞글자를 땄습니다.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박람회장 곳곳에서 변화된 콘텐츠 시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개 나라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2023 광주 에이스페어. 방송과 애니메이션,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AI 캐릭터가 뉴스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일상 속 가상현실의 활용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일단은 평소에 접해본 만화들 나오니까 일단 아이들은 호기심도 생기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처음 해본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처음으로 공동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딜라이브와 SK 브로드밴드, LG 헬로비전과 HCN으로 구성된 MSO 4사는 올해부터 보도와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OTT 등의 플랫폼 사업을 넘어서 콘텐츠 제작과 판매로 급변하는 방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SO들이 공동으로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또 국내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전시장에 보면 해외에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희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 업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디어 저작권과 패스트 서비스 등 유료 방송에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즉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를 삼성과 LG 등 TV 제조사들이 시작한 가운데 케이블 TV 업계도 이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제자들은 패스트 서비스는 콘텐츠 경쟁력과 차별화가 숙제라면서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방송 시장의 제도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됩니다. 서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택시 기본 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본 거리는 1.4km에서 1.2km로 변경되고 거리 요금도 기존보다 약 8m 단축된 75m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심야 할증 요금은 밤 10시부터 적용되며 할증률은 30%로 변경됩니다. 아산의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져 기름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오전 7시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도로에 기름 50리터가량이 유출돼 소방당국이 닦아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